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은 열대저기압 태풍입니다. 자, 우리 지구과학 원에서는 저기압을 두 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대저기압, 지난 강에서 했던 거고요. 이번 시간은 열대저기압입니다. 그 열대저기압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태풍인 거예요. 자, 근데 열대저기압이란 건 일단은 태풍 생각해 보세요. 막 바람 세게 불고 비 많이 오고 뭐 굉장히 우리에게 좀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아주 강한 저기압입니다. 강한 저기압이라는 건 그만큼 기압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태풍은 굉장히 강한 저기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온대 저기압보다 좀 더 뜨거운 느낌이 들어요. 열대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대 저기압은 만들어지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맞아. 우리 온대저기압은 위도 한 60도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었는데 태풍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저위도인 거의 적도 부근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열대저기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은 만들어지기 위해선 조금 뜨거워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면서 바로 우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태풍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얘기부터 해볼게요. 제가 태풍의 일생이라고 제목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태풍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게 되는지 이런 과정을 먼저 볼 건데요. 태풍이 만들어지는 장소는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열대해상입니다. 열대해상, 뜨거운 바다라는 뜻인 거죠. 뜨거운 바다니까 그 위에 있는 공기도 뜨거울 거예요. 열이 공기 중으로 공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바다 위에 있으니까 그 공기에 수증기 역시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열과 수증기가 그 위쪽으로 공급이 됩니다. 자, 열과 수증기가 공급이 되면 공기가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지면 공기는 슉 하고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공기 덩어리의 기온 떨어지게 되고요. 거기에서 어떤 상태 변화가 나타납니다.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은결이라고 합니다.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은결이 일어나고 그럼 공기 중에 뿅뿅뿅 물방울이 생기는 거고 그 물방울을 우리가 구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물방울들이 모여 있는 거를 그래서 구름이 탄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열대해상에서 구름이 만들어졌는데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은결이 일어났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결이란 건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죠. 에너지 상태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주변으로 열이 방출될 겁니다. 그 방출되는 열을 우리는 숨어있던, 안 보이던 열이다 라고 해서 숨은 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숨은 열이 방출되고요. 그럼 보세요. 안 그래도 여기는 열대해상이라서 뜨거워서 상승하던 중인데 그 상승하면서 은결에 의해서 수문열이 방출되니까 공기가 더더 뜨거워져요. 그럼 공기가 더더 상승하게 되겠죠. 그리고 공기가 더 상승하게 되면 더 구름이 생기죠. 그래서 구름이 더 두껍게 생기는 거예요. 일단 당연히 두꺼운 저근형 구름인데 심지어 얘가 저기 대륙권 계면 포시 보이죠? 대륙권 계면. 우리 구름이란 게 제일 높이 올라갈 수 있다면 그 끝이 대륙권 계면일 겁니다. 그 대륙권 계면까지 구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륙권 계면 끝에서는 구름이 이제 더 이상 만들어질 곳이 없으니까 올라갈 곳이 없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퍼져서 지붕의 형태를 만드는 이런 식으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태풍이란 건 아주 굉장히 두꺼운 대륙권 계면까지 구름이 생기는 게 태풍의 시작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태풍을 만드는 태풍의 에너지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까지 상승할 수 있는 이렇게까지 두꺼운 구름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수문열이 방출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태풍의 에너지원은 수증기가 은결할 때 방출되는 수문열이다. 다른 말로 우리가 수문열을 숨어있다. 우리 잠수할 때 잠이라는 게 숨어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잠열 혹은 뭐 은결열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되셨죠? 우리가 이제 온대저기압에서도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으로 위치 에너지 감소라고 배웠었잖아요. 그걸 이제 태풍의 에너지원이랑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태풍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그럼 어딘가 발생 장소를 우리가 보면 이렇게 발생 장소가 선생님이 표시해 왔거든요. 표시되어 있는 그림을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세계 지도가 있고요. 세계 지도상에 좀 이게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태풍이 발생하는 장소예요. 일단은 태풍의 발생 장소는 육지예요, 바다예요?
바다죠. 바다에 색칠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저위도입니까? 중위도입니까? 고위도입니까? 저위도죠. 0에서 30도 사이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일단 적도는 제외되어 있어. 적도 이렇게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위도 0도에서는 태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태풍이란 게 왜 이렇게 저위도 해상에서 발생하는지는 알겠어요. 열과 수증기가 필요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왜 적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가? 적도는 충분히 열과 수증기가 있는데. 왜냐면 여러분 우리 지구는 자전을 하거든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전향력이라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 전향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태풍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만들어지려면 전향력이라는 힘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태풍이란 건 굉장히 강한 저기압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저기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북반구에서는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어들어 오는 게 저기압이죠. 근데 이렇게 바람이 시계 반대로 휘어져 들어오는 게 바로 전향력 때문이거든요. 근데 적도에서는 전향력이 없어요. 우리 전향력이라는 게 위도에 좀 비례하는 값이거든요. 사인 위도 값에 비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적도에서는 저기압에 전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공기가 직선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기의 공급이 잘 되죠. 그럼 저기압이 금방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 태풍이란 건 저기압이 강하다. 즉 계속 기압이 낮게 유지되어야지 태풍인 거거든요. 그래서 적도에서는 저기압이 아주 낮게 유지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즉 전향력이 0이기 때문에 태풍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적도는 아닌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지도를 보니까 지도에서 여기도 태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태풍이 없는 장소가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요. 여기 지금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남아메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가 여기에도 태풍이 발생하지 않는데, 태풍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용승이 일어나기 때문이거든요. 용승이 뭐냐면요, 바닷물이 있으면 바닷물 제일 깊은 곳 심층수 있죠. 심층수는 굉장히 수온이 낮을 거예요. 그 심층수가 표층으로 훅 올라오는 걸 용승이라고 하거든요. 즉 여기에서 용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 같은 그 위도상에 있는 다른 지점에 비해서 수온이 낮아요. 얘가 저위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저위도보다 수온이 낮아가지고 여기서 태풍이 발생하지 못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징적인 게 우리가 어떤 큰 바다, 대양의 서쪽과 동쪽을 비교해 보면요. 지금 태평양 바다를 봐도 보이는데 북태평양을 보면요. 지금 서쪽이랑 여기 동쪽 중에 서쪽에서 태풍의 발생이 더 잘 일어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것도 아까 뭐 용승도 선생님 여기서 용승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왜 여기 용승이 일어나는지. 그 나중에 뭐 엘니뇨 아니냐 얘기하면서 어차피 나올 거거든요. 그때 얘기를 할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서쪽에서는 사실 나중에 우리 해류할 때 배울 건데 난류가 흐르고요. 그리고 동쪽에선 한류가 흘러요. 근데 이름에서도 느낌이 오지만 이제 난류가 좀 더 따뜻하고 한류가 좀 더 차가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해류 때문에 서쪽은 난류가 흘러서 더 따뜻해서 태풍이 잘 생기고, 동쪽은 한류가 흘러서 좀 더 차가우니까 열이 좀 더 덜 있어가지고 태풍이 잘 안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서쪽과 동쪽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해류를 가지고. 자, 이렇게 우리가 태풍의 발생에 대해서 봤는데요. 지금 다시 지도에 있는 그림을 보면 화살표 보이죠? 화살표. 이 화살표가 태풍의 이동입니다. 이 태풍이란 녀석이요, 저위도 열대해상에서 이렇게 뿅뿅 응애 태어나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이동을 하거든요. 어디로 이동하냐? 더 고위도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북반구 같은 경우는 좀 더 북쪽으로 이동하고 남반구 같은 경우는 좀 더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이렇게 태풍은 만들어져 가지고 좀 더 고위도로 이동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우리나라 귀염둥이 보이죠? 태풍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북상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뭐 북극까지 올라가진 않고요. 중간에 태풍이 소멸하게 됩니다. 왜 소멸하게 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한 거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태풍의 발생 장소는 위도 한 5에서 25도 열대 해상입니다. 그래야 열과 수증기가 공급이 되니까요. 그렇지만 적도는 제외입니다. 왜냐면 적도는 전향력이 0이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태풍의 에너지원이 뭐냐라고 하면 열과 수증기에서 연결이 되는 거죠. 열과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공기가 상승하다 보면 응결이 일어나게 되고요. 응결할 때 방출되는 숨은 열이 바로 태풍의 에너지원입니다. 자, 그리고 태풍은 이동한다고 했어요. 태풍의 발생 지점으로부터 좀 더 고위도로 이동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위도로 이동하다 보면 일단 고위도로 가니까 더 추워지겠죠.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의 공급이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리고 고위도로 올라가다 보면 처음에 내가 바다에서 만들어졌더라도 고위도로 올라가다 보면 육지랑 만나게 되겠죠. 육지에 상륙하게 되는 거예요. 육지로 가면 수증기의 공급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육지와의 어떤 지표면과의 마찰도 있으니까 태풍이 점점 소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러한 이유에 의해서 태풍은 열과 수증기 공급이 줄어들고 지표면과 마찰에 의해서 결국에 소멸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따 뒤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태풍이 소멸하면 태풍의 기압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질 겁니다. 태풍이란 건 저기압이기 때문에 기압이 낮을수록 강한 거거든요. 태풍은 죽을 때, 소멸할 때는 기압이 높아진다라는 것도 이따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태풍의 이동은 고위도로 이동한다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이제 북상한다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어떤 직선으로 북상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약간 어떤 부메랑처럼 포물선의 형태를 그리면서 북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태풍의 어떤 일생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태풍의 이동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태풍의 이동은 한마디로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북상한다 라는 겁니다. 물론 북반구에 한정해서 그런 거죠. 남반구에서는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이제 남쪽으로 더 내려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북반구에서 태풍의 이동 경로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제가 지금 여기 위도 30도 선을 그려놨잖아요. 요 30도 선을 기준으로 해서 태풍은 슈 요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수학 시간에 포물선 모양의 그래프 배우잖아요. 이렇게 포물선 모양으로 북상하게 되는데 위도 30도에서 방향을 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도 30도 방향을 꺾는 이 지점을 방향을 바꾸는 지점 전향점이라고 해요. 전향점. 이 전향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에 바람의 방향이 다르죠. 전향점보다 아래쪽, 그러니까 위도 30도보다 아래쪽에서는 무역풍이 불고요. 무역풍은 요런 방향으로 붑니다. 선생님 왜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 대기대순환 할 때 나올 거니까 지금은 0도부터 30도 저위도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무역풍이 부는구나 이렇게 그냥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향점보다 위쪽, 그러니까 중위도 30에서 한 60도까지는 요렇게 이제 남서풍이죠. 편서풍이 이런 방향으로 불게 됩니다. 그러면 전향점 아래랑 전향점 위에 태풍이 영향을 받는 바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전향점 아래에서는 태풍의 이동 방향이랑 거기에 부는 바람의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의 이동 속력이 점점 느려질 거고요. 전향점 이후로부터는 태풍의 이동 방향이랑 거기서 부는 바람의 방향, 편서풍의 방향이 똑같죠. 태풍의 이동이 점점 빨라질 거다. 이런 거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태풍 하면 여러분도 뭐 안전반원, 위험반원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태풍이 올 때 우리 일기예보 같은 거 들어보면 뭐 어디가 안전반원에 있다, 어디가 위험반원에 있다 라는 거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안 들어봤더라도 지금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태풍이란 건 저기압이잖아요. 저기압은 제가 요 지점에서 어떤 저기압에서의 회전, 그러니까 저기압에서의 바람을 좀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자, 저기압은 여기 지금 북반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요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요런 식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 태풍의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 반원, 그러니까 형광펜 어디 있어? 진행 방향의 오른쪽 반원, 여기는 태풍에서의 풍향과 태풍 자체의 이동 방향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위험하겠죠. 여기를 우리가 위험 반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 있죠.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 거기를 보면 태풍의 어떤 풍향과 태풍의 이동 방향이 지금 반대죠. 태풍이 조금은 약해지겠죠. 여기를 우리가 안전반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른쪽 표를 보면요. 위험반원 같은 경우는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고요. 안전반원은 왼쪽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 안전하다라는 게 진짜 완전 평화롭고 안전하다라는 게 아니고 위험반원에 비해서 안전하다는 거죠. 여기도 태풍의 영향을 받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반원을 다른 말로 가항반원이라고도 해요. 가항반원. 가항반원이란 뜻이 항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긴 한데 항해는 가능할 정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반원은 안전에 비해서 풍속이나 피해가 클 거고요. 안전반원은 그에 비해서는 풍속이나 피해가 작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풍향의 변화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 풍향 변화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차근차근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그림을 좀 바꿔볼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우리나라가 있고 또 동쪽에는 일본이 이렇게 있고요. 이 검은색 화살표가 태풍의 진행 경로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위도가 30도보다 위쪽이니까 태풍 진행 경로가 대체로 이런 식으로 약간 북동쪽을 향하는 식으로 많이 나오겠죠. 전향점 이후니까요. 자, 그랬을 때 태풍이 1, 2, 3은 시간 순서로 태풍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태풍이 1번에서 2번으로 그리고 3번으로 이동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태풍 진행 경로의 왼쪽에 서울이 있고 오른쪽에 부산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안전반원일 거고 부산 같은 경우가 위험반원이 되겠죠. 자, 그런데 태풍이 진행하면서 서울에도 바람이 불고 부산에도 바람이 불 텐데요. 그 바람의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요. 즉 저기압으로 불어 들어가요. 저기압으로 불어 들어갑니다. 그 여기에서 저기압은 뭐냐면 바로 태풍인 거예요. 태풍이 1번에 있을 때 여기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거예요. 태풍이 2번에 있을 땐 여기로, 태풍이 3번에 있을 땐 여기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여기는 북반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그려볼게요. 우리 서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1번에 태풍이 있을 때 서울에서 바람의 방향은 서울에서 1번 쪽으로 불어 들어가야 돼요. 서울에서 1번을 향하는 화살표인데 그걸 우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이게 태풍이 1번에 있을 때 서울에서의 풍향인 거예요. 태풍이 2번에 있으면 서울에서 2번 쪽으로 불어 들어가게. 태풍이 3번에 있으면 서울에서 3번 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게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바람의 방향, 즉 풍향이 1번, 2번, 3번 이렇게 바뀌었죠. 1, 2, 3 이렇게 바뀌었죠. 이런 거 우리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안전반원에서는 풍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부산도 해볼게요. 이거 색을 바꿀 수가 있네. 색을 여러분의 눈 건강을 위해서 녹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눈에 또 초록이 좋잖아. 자, 초록색으로. 자, 태풍이 1번에 있을 때 부산에서 1번으로 불어 들어갑니다. 슝. 태풍이 2번에 있을 때 부산에서 2번으로 불어 들어갑니다. 슝. 태풍이 3번에 있을 때 부산에서 태풍으로 불어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1, 2, 3으로 풍향이 이렇게 바뀌었죠. 풍향 변화가 시계 방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반원에서는 풍향 변화가 시계, 안전에선 시계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왜 시계인지, 왜 시계 반대인지 선생님 방금 그린 것처럼 원리도 알아야 되겠지만 실제로 문제 풀 때 어느 정도 좀 빠르게 암기해서 푸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울게요. 양구 등장! 자, 온대저기압에서 등장했던 쌤의 캐릭터 양구입니다. 자, 양구가 지금 오이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맛있다. 일본어로 오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이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오 오른쪽, 위 위험반원, 시 시계 방향.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위험반원이고 시계 방향이다. 그 왼쪽은 그거랑 반대로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태풍의 어떤 이동과 위험과 안전반원 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태풍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태풍, 즉 열대 저기압의 구조는요.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게 태풍을 어떤 위성에서 관측한 위성 영상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 태풍은 구름이 두껍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흰색으로 이게 바로 구름이죠. 구름이 보이는데 여기 태풍의 중심에 보면 여기는 흰색이 아닙니다. 구름이 없는 거예요. 태풍의 중심에는 구름이 없어요. 이게 마치 흰색 바탕에 검은색 동그라미가 이렇게 안에 들어간 거 우리 눈알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태풍의 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태풍의 눈. 그리고 그 눈에 구름이 막 이렇게 있고 거기만 구름이 없는 거니까 그 눈의 어떤 경계 그거를 우리가 눈벽이라고도 부릅니다. 태풍의 눈이 이렇게 있고요. 다른 사진도 볼게요. 슈. 자, 선생님 지금 태풍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태풍이 배경에 쫙 이렇게 있는데 태풍의 눈 보세요. 여기 태풍의 중심이죠. 여기가 구름이 없습니다. 태풍의 눈이에요. 여기는 이따가도 보겠지만 태풍이란 거 굉장히 강한 상승기류잖아요. 아주 상승기류가 강해가지고 대륙권 계면까지 구름이 만들어진 건데 이 태풍의 중심 부근에는 약하게 하강기류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좀 구름이 없는 다른 이제 태풍 주변에 비해서 좀 맑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태풍의 구조 얘기를 하면서 태풍에서 보기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아래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뒷페이지에 동그라미 7번부터 쭉 있습니다. 태풍이 워낙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제가 태풍에 관한 기출문제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태풍에서 나올 만한 보기들을 다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태풍이라는 거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아주 구름이 두껍게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기류가 있는 거고요. 태풍의 규모가요. 태풍의 어떤 수평 규모는 굉장히 커요. 한 수백 킬로미터입니다. 태풍의 수평 규모는 수백 킬로미터인데 그에 반해서 연직 규모, 태풍의 키라고 볼 수 있죠. 그거는 대륙권 계면까지고요. 그게 대략 한 15킬로미터 내외거든요. 그럼 보세요. 연직 규모에 비해서 수평 규모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림은 여러분 좀 편하게 보라고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아주 납작한 호떡처럼 아주 납작한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납작이다. 이렇게 납작한 모양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태풍 그림을 보면 여기 태풍의 중심, 요거를 우리가 태풍의 눈이라고 불러요. 이 태풍의 눈에는 지금 구름이 없죠. 구름이 없는 이유가 태풍은 상승 기류가 강하게 있는데 여긴 약하게나마 하강 기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요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태풍의 중심엔 하강 기류가 있어? 하강 기류는 선생님이 고기압이라고 했으니까 태풍은 중심은 고기압인가 보다. 아니죠. 여러분 태풍은 열대 저기압입니다. 중심은 특히나 제일 기압이 낮은 곳이 바로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기압이라서 하강하는 게 아니고 이제 워낙에 계속 상승 기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중심에서는 누군가는 이제 내려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상승 기류가 너무 강해가지고 하강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고기압이라서가 아니고. 태풍의 중심 눈은요 약한 하강 기류가 있고 날씨가 맑고 바람이 약하다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오른쪽을 볼게요. 오른쪽에서 가로축이 태풍 중심으로부터 거리예요. 0이 태풍의 중심이고 중심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기압과 풍속의 변화가 있는데 일단은 기압이란 건 태풍의 중심 쪽으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태풍의 중심, 눈에서 제일 기압이 낮고요. 풍속이라는 건 중심 쪽으로 갈수록 풍속이 증가하다가 완전 중심 부근에서는 급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속과 기압의 변화, 이 그래프와 함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기도에서 등압선이 나온다면 태풍의 중심 부근으로 갈수록 좀 그 등압선이 조밀하게 나타나겠죠. 풍속이 중심으로 갈수록 대체로 증가하게 되니까 완전 중심 부근에서는 급감하지만 자, 그 다음에 태풍에서 지상 아랫부분과 상공 윗부분에서 어떤 바람의 방향도 우리 기억을 해줘야 돼요. 태풍에서 아랫부분 지상에서는 바람이 우리 북반구 경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들어
가겠죠. 그러니까 불어들어 온 게 상승하고요. 대륙권 계면으로 가가지고 위에서는 결국에 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위에서 모였으니까. 그래서 상공에서는 바람이 또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지상과 상공에서 바람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 지상에서 불어 들어가고 그다음에 상공에서 불어 나간다라는 거, 이런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동그라미 7번. 자, 7번은 태풍의 세력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태풍이란 게 열대 저기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기압의 세력을 비교하는 방법,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온대 저기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이 뭐 온대 저기압이든 열대 저기압이든 저기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력을 판단을 할 때는 기압을 보면 되는 거예요. 기압이 낮을수록 걔가 어떤 저기압의 성질이 강한 거니까 세력이 강한 겁니다. 세력을 비교할 때는 기압을 봐라. 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강한 거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은 해수면 높이에 관한 거예요. 우리 태풍이라는 게, 열대 저기압이라는 게 해수면의 높이도 변화시키거든요. 태풍이 해양을 지나가면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져요. 왜냐면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게 이제 해수면이에요. 태풍이란 건 저기압이니까 주변에 비해서 기압이 낮은 거잖아요. 그러면 주변은 공기가 요 정도로 누르고 있는데, 그림 너무 못 그리는데? 태풍은 기압이 낮으니까 누르는 게 요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수면이 우욱 하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태풍이 지나가면 해수면이 높아진다. 태풍의 기압이 낮을수록 해수면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태풍이랑 해수면 높이도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다음 동그라미 9번은 용승에 관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은 용승을 배우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해양 파트에서 에니뇨, 라니냐 얘기를 하면서 용승도 나오게 될 건데요. 그때 자세한 얘기를 하고 여기선 그냥 마음 편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태풍이라는 건 저기압이고요. 저기압이라는 건 북반구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어떤 바다가 있는데 그 위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람에 의해서 좀 얕은 곳에 표층해수가 이동을 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는데요. 바람 방향의 북반구의 경우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바람 부는 방향의 오른쪽, 바람 부는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얕은 곳 표층해수가 이동을 해요. 그래서 태풍과 같은 저기압에서는 표층해수의 이동 방향을 그려보니까 표층해수가 이렇게 퍼지는, 발산하는 방향이죠. 그럼 얕은 곳에 해수가 부족하게 되고요. 우린 깊은 곳에 심층수가 얕은 곳을 채우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걸 용승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깊은 곳 심층수가 올라오니까 수온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태풍 자체의 생성은, 태풍의 발생은 수온이 높은 곳에서 만들어지는데, 또 태풍이 이제 어느 장소를 지나가게 된다면 거기에 수온이 태풍의 이러한 효과 때문에 좀 낮게 바뀐다라는 거죠. 태풍이 지나가는 곳은 용승이 일어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0번과 동그라미 11번 중요합니다. 태풍이 어떤 관측 지점을 지나갈 때 기압과 풍속의 변화인데요. 태풍이 어떤 관측 지점이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태풍이 처음에 다가오다가 이제 태풍이 멀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태풍이 다가올 때는, 태풍이란 건 저기압이니까 기압이 굉장히 낮겠죠. 태풍이 다가올 땐 기압이 점점 낮아지고 태풍이 멀어질 땐 기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풍속이라는 거, 태풍은 풍속 강하니까 태풍 다가올 때는 풍속이 빨라지다가 멀어질 땐 느려지겠죠. 그래서 어떤 관측 지점에 태풍이 지나간다면 기압이란 건 낮아졌다 높아지는 형태를 기압으로 생각해 주면 되고요. 풍속이란 건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형태예요. 단 만약에 태풍의 정확히 중심이 관측 지점을 지난다면 풍속이 거의 0에 가깝게 급감하는 구간이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풍속은 증가하다 감소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작년 수능 문제 중에서 태풍에 관한 문제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거를 같이 풀어주고 마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요 문제인데요. 잠깐 일시 정지를 하고 스스로 풀고 오세요.
오셨죠? 풀었죠? 자, 풀었다고 믿고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는요, 어느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 관측소 P에서 관측한 기압과 풍속이래요. 동그라미 기압과 동그라미 니은 둘 중에 하나는 기압, 둘 중에 하나는 풍속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는요, 이 기간 중 어느 한 시점에서 촬영한 가시 영상에 태풍의 이동 경로, 태풍의 눈, 여기 태풍의 눈이래. 까맣죠? 그 다음에 P의 위치를 나타낸 거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가부터 볼게요. 자, 태풍이 어떤 관측 지점을 지나가면요. 기압이란 건 낮아졌다, 높아집니다. 풍속이란 건 증가했다, 감소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낮아졌다, 높아지는 경향, 니은이 기압인 거고 높아졌다, 낮아지는 기역이 풍속인 거예요. 이렇게 기압과 풍속을 찾아주고요. 자, 나는 가시영상이라고 했어요. 가시영상이란 단어를 보니까 요거 가지고 우리 뭐 알 수 있겠다? 구름의 두께 알 수 있겠다. 밝을수록 구름의 두께가 두꺼운 거죠. 여기 지금 태풍 근처가 밝게 나타난 거, 태풍이 두꺼운 구름이란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당연히 가시영상이니까 낮에 촬영을 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태풍의 눈 부근은, 눈 지점은 여긴 구름이 없으니까 검은색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P라는 관측 지점은 태풍 진행 경로의 왼쪽에 있으니까 안전반원입니다. 오, 위, 시니까 오른쪽이 위험반원이면 왼쪽이 안전반원이겠죠. 그럼 우리 그냥 반대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오, 위, 시니까 왼쪽은 안전반원이고 반시계 방향이다. 왼쪽 안전반원, 반시계 방향이면 지금 P 지점에서 풍향의 변화는 시계 반대 방향이겠죠. 요 정도를 일단 자료에서 해석을 해주고 기억 보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구과학 같은 경우 보기 위해 당연히 이렇게 어떤 그림이나 자료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료를 보고 어느 정도는 해석을 해주고 뭐 기억 니은 나왔을 때 기억 니은 중에 뭐가 뭐고 뭐가 뭐다 요 정도는 해석을 해주고 보기를 봐야겠죠. 자, 기압은 동그라미 기억이다. 아니, 기압은 동그라미 니은이야. 땡. 자, 니은. 가의 기간 동안 P에서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했대요. P는 지금 안전 반원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 맞죠? 동그라미. 자, 디귿. 나의 영상은 가에서 풍속이 최소일 때 촬영한 가다라고 했어요. 자, 나는요. 지금 태풍의 중심, 태풍의 눈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P는 여기에 있어요. 태풍의 눈이 다른 색으로 해보자. 파란색으로. 태풍의 눈이 요 경로를 따라 이동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관측 지점이랑 태풍의 눈이 제일 가까울 때는 태풍의 눈이 여기 있을 때겠죠. 이미 그 지점 이후가 지금 나잖아요. 그러면 가를 보세요. 이게 P에서 관측을 한 건데 여기서 기압이 제일 낮을 때 요때가 뭐냐? 태풍의 중심이랑 제일 가까울 때겠죠. 정확히 태풍의 중심이 P 지점을 지나지는 않았더라도 실제로 안 왔고 그래도 여기 기압이 제일 낮을 때는 중심이랑 제일 가까울 때인 거예요. 요 시점인 거야. 그러면 지금 나를 보니까 요 체크 시점 이후니까 뭐 체크 시점 이후 정확히 어딘지 모르더라도 이후야. 근데 풍속이 최소일 땐 여기거든요. 풍속이 최소일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 보기 틀렸고 정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능 문제 한 문제를 맞추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열대저기압 태풍에 관한 내용 기출문제까지 다 끝났습니다. 정복해버렸어요. 자, 그럼 오늘도 지구 뿌숑